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10월 넷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먼저 인천의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긴급 돌봄 사업 이용자 10명 중 8명이 1인 가구였고 주된 이용 사유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0월 21일 인천시 긴급 돌봄 사업 모니터링 및 욕구조사 중간 보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으로 긴급돌봄 이용자의 현황과 욕구를 분석해 서비스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긴급돌봄 사업은 주 돌봄자의 부재나 예기치 못한 질병, 부상 등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긴급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작돼 현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용자 260명을 분석한 결과 82%가 1인 가구, 60%가 여성이었습니다. 이용 사유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퇴원 후 돌봄, 주 돌봄자의 공백순이었습니다. 군구별 담당 공무원들은 예산 부족과 인력 교육,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 연계와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례로 60대 1인 가구 A씨는 시력 악화로 생활이 어려웠으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병원 동행 지원을 받으며 삶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은 향후 16개 수행기관 담당자 면접과 시민 욕구조사를 거쳐 서비스 개선 과제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연구진은 1일 2인 가구 증가에 따라 긴급 돌봄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필수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전기 수도 단절 위기 가구에 대한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단전 단수 위험 인구가 3만 명을 넘었지만 이 중 제도권 복지 보호를 받는 가구는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전 위험 인구는 1만 7천여 명, 단수 위험 인구는 1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단전 위험군의 13.7%, 단수 위험군의 11.9%뿐이었습니다. 위기 정보가 포착돼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단전 위험군에서 7.9%, 단수 위험군에서 11.2%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았으며 울산과 충북, 인천은 장애인 가구 비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전기와 수도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 기반인데 이마저 어려운 것은 생존 위기 신호라며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맞춤형 긴급복지와 직권 신청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한 요양원 중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전체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지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가 요양기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 요양기관은 638곳이었지만 이 중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147곳, 약 23%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지자체가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학대 요양원이 그대로 운영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자료를 반영해 해당 기관의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지 의원은 단순한 등급 조정이 아니라 학대 유형과 정도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초고령 사회에 맞춰 요양시설의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시 첫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관이 2027년 검단구에 문을 엽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관 운영 방안 연구 최종 보고를 발표하며 복지관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청각 언어장애인을 문화, 언어적 소수 집단으로 인식하고 청각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복지관은 뎁스페이스의 개념을 적용해 시야를 확보한 개방형 구조, 시각신호 중심의 설비, 비상 영상 통화 장치 등을 갖춘 공간으로 설계됩니다. 또한 수어 통역사 자격자를 우대 채용하고 지역 수어 통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의사소통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기준 인천의 청각 언어장애인은 약 3만 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9%를 차지합니다. 복지관이 개관하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권과 평생교육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생활 편집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